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16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3160원짜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초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저항받았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 횡보할 때만 모습을 보면은 거래량이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술적인 분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중요한 호재가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우선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5%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푸어스, 그러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3% 상승하면서 또다시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장 마감됐을 땐 상승으로 마감되긴 했는데,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는데, 장 중반에 이란과의 마찰이 우려가 되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결국 장 마감을 앞두고서는 루트닉 장관이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자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회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승세로 작용을 했거든요. 자,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에서 전면적인 타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특정 품목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같은 규제 완화 등은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농산물 수입 확대라던가 금융시장 개방들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다만 첨단 기술과 관련된 수출 통제 등은 여기에서 이제 회담이 결론이 날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그러니까는 뭐 내일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는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시장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일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합의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소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을 시사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다음 주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연기될 것이다 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다음 주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일본은행이 6월 회의에서 QT를 중단하고 QE를 다시 일부 재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늘어나서 결국 위험 자산들, 주식이라던가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가상화폐 시장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일본은행의 통화와 금리 정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어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것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모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일본은 어쨌든 지금 원하는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돈 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모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미국 SEC가 솔라나 기반의 ETF 승인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외신에서는 미국 SEC가 이르면 3주에서 5주 내에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외신의 예상대로 솔라나 ETF가 예상외로 빨리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9월 FOMC의 그 금리 인하와 함께 알트 불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이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되면서 ETF 관련 자금들 들어오고 그러면은 가상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ETF가 승인이 되면은 당연히 리플 관련된 그러니까 XRP 기반의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리플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호재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160원짜리 부근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3,160원짜리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이제 이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160원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힘을 모으고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보이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3,160원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 보고서는 그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자리를 돌파를 했었을 때 직전 저점이죠. 3,050원짜리 요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이 패턴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3,050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50원짜리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한 3,430원짜리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3,430원 요 자리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돌파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3,730원, 3,730원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4,000원짜리 부분까지,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2차, 3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저기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1차 목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1차 목표가 3,430원 돌파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3,730원 돌파 매수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지금 손실 중이라서 추가 매수할 여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만 지금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일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어떻게 끝날지 이 부분에 따라서도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계획은 잡아 두시되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대응 방법 변경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알람 맞춰놓고서는 뉴스 보면서 뭐 거의 계속 보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전업이 아니시고 다른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현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영상 찍고 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참 뒤난 뒤에,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급등하거나 아니면 한참 급락한 이후에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라던가 이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업이 있으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만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만 좀 알아가신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비공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저 얼마에 매수한다, 얼마에 매도한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관련된 정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알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격대 정한다던가 아니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들 내용들 확인하시고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서는 그러니까 그 문자에 있는 링크 눌러서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과거 했던 이야기들 말들 계속해서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뭐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구나라고 바로 확인이 될 테니까는 적응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막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많은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슈 있을 때 그때만 올려드리니까 꼭 알람 설정하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른 거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 열심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영상이 퍼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제 요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